네, 안녕하세요. 워싱턴 현지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인사이드 워싱턴입니다. 저는 신성호이고요. 오늘도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한국학 연구소 부소장이신 김현호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또 1월 이제 벌써 두째 주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워싱턴에서 계속 또 여전히 정치 관련해서도 중요한 뉴스가 있고 뭐 미중 무역 합의도 있고 해서 오늘 좀 그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정치 쪽으로 가서 이제 드디어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상원으로 이제 넘어온 거죠. 거의 한 달 정도 낸시 펠로시 의장이 이거를 잡고 있다가 드디어 지난주 그러니까 1월 16일 현지 시각 목요일인가요? 그날 상원에서 이렇게 복도에서 이렇게 의원들이 막 들고서 이렇게 건너편 저기 하원에서부터 상원으로 이거 들고 오는 뭐 의식을 멋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하는 걸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네. 그 장면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장면이 뭐 미국 언론에 이제 여기저기 그 헤드라인을 장식하긴 했는데, 어, 한마디로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무한정 이걸 소추안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었겠죠. 이거를 이제 상원으로 넘겨야 그 다음에 다음 단계인 탄핵 심리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그 홀더하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어떤 그 형식과 내용으로 탄핵 심리를 진행하도록 이제 압력을 가한다는 그런 의도가 보였지만 어, 사실 공화당 쪽에서는 뭐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꿈쩍할 할 이유나 뭐 동기는 없었고 하원이 그걸 무작정 붙잡고 있으면 왜 그렇게 서둘러서 탄핵 그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였느냐 이거는 완전히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나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 네. 그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넘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탄핵 심리에 들어가면 하원 쪽에서 그 소추위원 그러니까 검사 역할을 할 네. 의원들 이제 7명이 이제 지명이 됐고 음. 네들럽 법사위원장 그리고 애담 시프 정보위원장도 이제 이 안에 들어갔죠. 네. 그럼 이제 자기들이 하원에서 이제 모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검사 역할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원에서는 그 원래는 상원의 의장은 전통적으로 부통령이 맡았는데 이 경우에는 저 대법원장이 그걸 주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 이제 상원 의원들 100명이 다 또 하원에서 가져온 탄핵 소추안을 가지고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자기들이 굉장히 객관적 임파셜리티라고 영어로 그러던데 객관적으로 판사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사인을 일일이 다 하는 걸 또 봤습니다. 네, 뭐 어떤 예식이죠. 그다음에 이제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상원에 와서 이제 선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는 하원 쪽에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말하자면 피고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쪽에 이제 변호인단도 이제 구성을 해서 트럼프 본인의 어떤 그 변호도 하게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법원의 모습 뭐 비슷한 그 구도를 가지고 이제 탄핵 심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일부터 이제 그 말하자면 재판 탄핵 심리를 이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이제 잡혀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번에 그래서 결국 쟁점은 공화당에서는 이걸 최대한 빨리 표결로 가서 그냥 어, 탄핵에 근거가 없다. 자기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표로 이제 밀어붙이려는 거고
하원 민주당이 장악한 이제 하원 낸시 펠로시 의장 입장에서는 아니다 최대한 여기 증인도 좀 새로 불러서 새로운 무슨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걸 좀 탄핵에 여러 가지 하원에서 한 게 근거가 있다라는 걸 그 공방을 하려는 그 양쪽의 입장이 지금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탄핵 소추위원단이 그동안 밝혀졌던 내용들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변호인단이 변론을 하고 배심원단이 질문을 해서 그다음에 증인 신문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화당 입장은 어, 증인들은 추가로 필요 없다. 그리고 양쪽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뭐 적당히 할 질문하고 나면 바로 표결로 붙이자. 그래서 한 2주 정도면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 그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양쪽이 민주공화 양당이 5주 정도 이렇게 합의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너무나 빨리 그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 정치 일정을 보면은 어 민주당도 사실 뭐 이렇게 느긋하지는 않거든요. 아이오와 코커스 그 프라이머리라고 하는데 대통령 후보 경선이 이제 2월 3일서부터 여러 주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때 시작, 대통령 이제 각 네, 주별로 경선을 해서 누가 1등을 거기서 해서 표를 얼마나 각 주에서 많이 모으느냐 해서 결국 최종 이제 여름쯤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지금 예, 경선 과정 각 예, 주에서의. 근데 그게 예, 제일 처음 시작이 아이오와라는 비교적 좀 작은 중서부 주에서 시작하는 거죠. 네. 그게 네. 이제 2월 3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이 2월 4일 이렇게 이제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으니까 네. 뭐 그전에 민주당도 사실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본인들한테도 사실 좋을 건 없는데 음. 공화당 입장에서는 아주 그 대통령 국정연설 전에 이 깨끗하게 마무리돼서 트럼프 음. 대통령이 모든 걸 털고 이제 앞으로 자기의 어떤 대선 가도 유리한 얘기만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음. 판을 짜주자는 게 이제 공화당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어, 뭐 이제 한 2월 4일이면 2월 3일 4일이면 지금 뭐 한 2주 정도 남았네요. 이제 문제는 그 사이에 뭐 이렇게 공화당 계획대로 빨리 진행이 돼서 끝날지 아니면 혹시라도 또 돌발 변수들 무슨 새로운 그 사실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게 좀 다르게 드라마가 펼쳐질지 이제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아주 특별한 건 없지만 하원에서 그동안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조사했던 것 중에 일부를 또 새로운 사실들을 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줄리아니의 측근이었던 파르나스라는 뭐 브로커 같은 사람이 이제 연루된 그리고 뭐 메모 같은 게 막 나와서 그게 조금 이슈가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민주당도 이제 타이밍을 봐갖고 이 그 탄핵 심리로 이제 그 넘어가는 요 순간에 이제 이걸 터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추가로 뭔가 언론의 관심을 좀 끌면서 어, 추가적인 증인, 신문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이제 그 정당성을 이제 확보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르나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말하자면 뭐 양심 선언 같은 걸 한 거죠. 언론 네. 인터뷰에서 얘기도 하고 또 민주당 쪽에 자료도 넘겨서 그 자기가 어, 우크라이나 이 스캔들에 관련된 음. 그 텍스트 문자 뭐 이런 것도 이제 공개가 되게 했는데 그 요지는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가 트럼프 쪽 백악관 쪽에서 원하는 대로 협조를 하지 않았다. 바이든 전 부통령 그 부자가 뭔가 우크라이나에서 그 어,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좀 우크라이나 쪽에서 조사도 하고 뭐 또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도 대통령의 그 의도나 마음을 좀 읽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이 대사를 불법 감시를 했고 거기에 이제 본인과 또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 연루됐다는 그 내용을 폭로도 하고 또 관련된 문자 메시지도 공개를 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들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지시했고 알고 있었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아,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모른다.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과 트럼프 대통령이 찍은 사진들이 막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죠. 같이 둘이서 굉장히 친하게 찍은. 그래서 뭐 그렇죠. 그것이 좀 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네. 아직까지 뭐 그렇다고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역시 관건은 앞으로 2주 동안에 새로운 증인이 혹시 세워질지 뭐 공화당은 안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전 국가안보 보좌관 역할을 했던 직전까지 그 존 볼튼이 부르면 나가서 내가 증언을 하겠다. 그 뭐 존 볼튼이 만약 새로운 증인으로 나오면 좀 이것이 폭발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그거를 허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은 미지수지만 또 공화당 의원들도 물론 트럼프 공화당 자기 대통령 지지해야 되지만 어쨌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선서는 자기가 아주 공정한 하나의 재판관을 하겠다라는 선서하고 사인까지 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양심에 좀 찔린 공화당 의원 상원 의원 중에 좋다 뭐 이걸 제대로 한번 공정한 절차를 밟아보자 하면 뭐 증인을 또 부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아직은 그것이 뭐 확실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반만 찬성한다면은 그 증인 채택이 가능한데 공화당이 지금 그 53석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4명만 민주당 편을 들어주면은 음, 뭐 그것도 가능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도 가능하죠. 그래서 그 이제 후보로 온건파들 몇 사람들이 이제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뭐 밋 네, 롬니 트럼프를 그동안 계속해서 비판했던 사람이고 수잔 콜린스는 리사 머카우스키 이런 사람들은 약간 마음을 이렇게 좀 언뜻 드러내긴 했어요. 좀 공정해야 되지 않느냐. 네. 어, 예, 이 과정이 상원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그렇죠. 네, 이게 뭐 당파적인 거라고는 하지만 미국에서 상원이라는 그 직 자체가 좀 특수하잖아요. 거기 자기들은 뭐 어떻게 보면 스테이츠맨, 스테이트 우먼 이래서 좀 대통령에 맞먹는 자기들이 좀 원로로 국가 원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상원의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중대냐 뭐 이런 좀 생각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하원 의원들은 그 뭐 상원에 비해서 숫자도 많지만은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위상은 상원에 비해서 좀 떨어지죠. 그리고 상원 의원들은 언제든지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그 대통령 후보들이니까 그 무게감은 뭐 굉장하죠. 그렇죠. 그 각 주별로 딱 2명씩밖에 안 되는 거고 하원은 뭐 인구 비례로 나오니까 뭐 그에 몇 배가 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임기도 하원이 2년밖에 안 되고 상원은 뭐 4년 단위로 이렇게 지나가죠. 예, 6년이죠, 6년. 6년,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훨씬 무게감이 틀린 그 두 개의 이제 그 의회 이제 집단 간에 어떠한 앞으로 그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 그래도 여전히 2주 동안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그 민주당 경선은 이제 뭐 6명의 후보로 벌써 좁혀지고 이제 점점 이거를 이 경선전이 이제 슬슬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이론적으로는 이제 12명 후보가 남았지만은 TV 토론에 그 나오는 사람들은 그 또 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20만 명이 넘는 어떤 그 지지자들의 후원금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는 넘어야 되는데 요걸 이제 문턱을 넘은 사람들이 지금 6명만 남은 거죠. 네. 그래서 2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 를 이제 시작으로 경선이 시작되는데 음.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TV 토론이 있었고 그때 이제 6명이 나와서 토론을 벌였는데요. 뭐 그 전 토론하고 뭐 이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내용상으로는. 그래서 음. 이거를 왜 하고 있지? 뭐 이런 그 칼럼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바이든이 여전히 그 선두를 유지하고 있죠. 네, 오바마의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버니 샌더스 그다음에 엘리자베스 워렌 이런 후보들이 지금 계속 추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이든이 한 20% 초중반, 그다음에 샌더스하고 워런이 15% 내외 정도 그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은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등락은 있지만.
네. 그런데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를 앞두고 샌더스의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음.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오와에서도 뭐 꽤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이오와만 놓고 보면은 조 바이든, 샌더스, 그다음에 저 부트저지라고 젊은, 젊은 시장 출신인데, 네. 요 세 사람이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이오와 다음에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에 이제 뉴햄프셔, 어,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 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래서 이렇게 음,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좀 내려갔다가 네. 어 3월 3일 슈퍼 파일이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뭐 또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선거인단을 갖고 있는 주에서 이제 큰 주에서 하는 예,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 대선을 치르고 그 경선을 치르고 나면 보통은 대충 이제 윤곽이 이제 잡히죠. 그래서 음, 계속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윤곽이 많이들 잡히죠. 그때쯤 되면. 네. 그러면 하여튼 이제 2월 3일 이후에는 거의 매주 이제 돌아가면서 각 주에서 경선이 열리고 각 주에서 누가 이제 일단 1등을 하느냐, 선두권으로 올라가느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 현재로서는 좀 혼전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네. 아이오와에서는 뭐 조 바이든이 하는데 딴 주에서는 또 누가 다른 사람이 유리한 것 같고 심지어 지금 아직은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지 않은 블룸버그 시장이 저 밑에 텍사스 이런 데서 막 돈을 엄청 뿌려가지고 거기선 또 이 사람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룸버그는 일단 지금 그 작전이 슈퍼 화요일까지는 그냥 참여하지 않는다. 이미 음, 본인이 늦게 지금 뛰어들었기 때문에 네, 초반에 뭘 그 승기를 잡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질 않고, 슈퍼 화요일 지나서 뭔가 정리가 되면 그때 그 정리된 후보들하고 한판 붙겠다, 뭐 이런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지금 선거운동을 TV하고 유튜브에서 많이 음, 하고 있어요. 뭐 한 본인 호주머니에서 한 2억 달러를 썼다는데, 그래서 음, 저도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블룸버그 이 전 뉴욕시장의 그 광고가 아, 자주 뜨는 걸 보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뭐 자꾸 눈에 익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호감이 가게 되는 뭐 그런 효과.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도 결국 이거야말로 돈의 정치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두고 봐야 될 텐데 그 각 후보들 간의 좀 그 정책의 주요 정책 차이랄까 이런 것도 아직은 뭐 저희 여기서 보기에는 그렇게 막 드러나진 않는데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후보는 좀 더 굉장히 급진적인 뭐 미국 사람들 표현은 사회주의자 아니냐 할 정도로 무슨 뭐 유니버설 헬스케어 뭐 메디케어 포올 이래가지고 완전한 그 전원 그뭐 뭡니까 국민건강보험이죠. 예. 국민건강보험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도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그게 굉장히 아주 좀 너무 국가가 많은 걸 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저 조 바이든 의원은 좀 약간 중간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워런하고 샌더스가 사실은 색깔이 너무 비슷해 갖고, 뭐 네, 대학 학자금도 어, 어, 그 융자 받은 것도 좀 탕감해주고, 음, 학생들한테도 그냥 무료로 대학 갈 수 있게 길을 터주자. 그다음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의료비도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부담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뭐 세금을 부자들에게 좀 많이 올려갖고 그 돈으로 이런 어, 사회복지를 좀 더 늘리자, 네, 이런 입장인데, 두 사람의 색깔이 비슷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것 자체가 두 사람한테는 유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계속 네, 서로 친구라고 TV 음, 토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요즘 분위기가 샌더스가 앞으로 치고 나가고 워런이 좀 뒤로 처지는 분위기라서 그런지, 이번 그 TV 토론에서는 오히려 워런하고 샌더스의 그 전쟁, 뭐, 이게 오히려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음, 워런이 다급해져서 그러나 이런 의구심도 드는데, 음, 제일 그 쟁점이 됐던 게 2018년에 샌더스가 워런한테 직접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워런이 그거를 본인이 공식적으로 성명해서 그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건 뭐 카더라가 아니고 음, 어, 후보들끼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검승부를 하자 뭐 이런 식이었고 이거를 이제 TV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나오니까 샌더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했고 근데 네. 재밌는 거는 토론이 끝난 다음에 그 워런은 이제 토론에서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가 물고 늘어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음, 또 치고 빠지는 작전을 썼는데 토론이 끝난 직후에 이 카메라에 잡힌 그 장면과 목소리를 보니까 워런이 당신이 나를 뭐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쟁이로 불렀다. 이런 음. 식으로 서로 감정 싸움까지로 이게 번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둘이서 또 악수도 안 했죠. 그 샌더스 의원이 이렇게 악수를 청하는데 워런이 아예 그걸 손을 안 잡는 그게 아마 부각되는 걸 저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음, 이 지금 워런과 샌더스 사이에서 이제 분명히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 이제 상황은 오는 것 같고요, 다가오는 것 같고, 네. 어, 두 사람이 합치든가 아니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떨어지든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바이든은 어, 특별한 어떤 정책 공약이 눈에 보이지 않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그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대사론 음,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긴 정치 경험, 그다음에 뭐 저 상원 외교위원장도 오래 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8년이나 했다는 거, 이 경험을 또 앞세워서 나야말로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다. 워런과 샌더스는 너무 왼쪽으로 가서 본선에서는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 이거로 밀고 나가서 어, 일부에서는 그것만 믿었다가는 그 유권자들의 마음이 또 무슨 일로 어떤 계기로 변할 수 있는지 모른다. 본선 경쟁력이 다른 사람이 어떤 그 계기로 더 있어 보이면은 바로 또 그 표심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은 그동안 그 말 실수를 해갖고 점수를 많이 깎아먹은 경험이 있어서 TV 토론에서도 보면 굉장히 그 뒤로 빠져갖고 실수만 하지 않으면은 성공이다. 뭐 이런 그 작전이 눈에 띄어요. 네. 그래서 보면 저도 그 민주당 관전 포인트가 하나가 뭐 워낙 여러 후보들이 그 지금까지 있어 봐서 도대체 누가 무슨 말 하는지도 헷갈리고 했는데 보면 벌써 크게 한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한쪽은 좀 너무 급진적이고 한 것보다 무난하고 경륜이 있고 연륜이 있어서 이 사람이 여러 다양한 그 미국 민주당뿐만 아니라 중도라든지 심지어 공화당 사람들 트럼프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를 뽑는 게 중요하냐 좋으냐 했을 때는 바이든이 굉장히 유리해서 지금도 뭐 전체적으로는 좀 선두를 달리는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미국 사회에 축적된 그 양극화, 뭐 이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양극화라든지 특히 중산층의 몰락 이런 측에서 봤을 때는 그 이제는 미국도 너무 자본주의로 가서 일반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좀 급진적인 무슨 뭐 진짜 유니버설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소득을 그야말로 부자들한테 이렇게 많이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뭐 극진적으로는 뭐 요번에는 TV 토론 안 나왔지만 그 아시아 동양 앤드류 양이라는 후보는 뭐 UBI라고 해서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에서 모든 미국인에게 1,000불씩 주자. 뭐 이런 거의 뭐 제가 듣기에도 좀 황당한 얘기 같지만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샌더스나 워렌도 그런 차원에서 뭐 최저임금도 샌더스 같은 경우는 7.5불인데 현재 그걸 15불까지 올리자. 이런 또 의견들이 있어서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대중한테 결국은 이 표를 갖다가 모으는데 좋을지 그게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외교 정책 이거 가지고도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 진보와 그다음에 중도의 어떤 그 입장 차이가 좀 보여요. 그래서 샌더스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이 그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선두를 공격을 해야 이제 자기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이라크 전쟁에 반대를 했는데 바이든은 찬성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미국이 잘못 들어간 거고 그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나오지 못하고 엄청난 돈을 썼어야 되고 수많은 미군이 죽지 않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바이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서도 굉장히 수세적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잘못 했는데 근데 꼭 내 실수만은 아니고 부시 행정부가 전쟁 안 한다고 해놓고 했다.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피해자다. 그렇지만 오바마 행정부 들어가서 부통령으로 있을 때는 이라크에서 미군을 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본인을 이제 디펜드하고 있죠. 네. 그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민주당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선 후보들 간에 여러 가지 그 입장차라든지 이것들도 좀 더 명확하게 나오고 후보들도 좁혀질 테니까 앞으로 좀 더 이제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도 특히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 하면서 뭐 저희한테 주는 시사점 이런 것도 나중에 또 추가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까지는 이제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국내 탄핵 문제 그리고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